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소녀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흔히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신 후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ubscribe me. 3년 고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부르며 고개를 넘을 때마다 엉금엉금 거북이 되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아유, 넘어질 뻔했잖아요. 집중해요, 집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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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누렁아,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꼬부랑 할아버지가 3년 고개를 조심조심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숲풀에서 바스락 바스락, 부스럭 부스럭. 사나운 짐승이라도 숨어있나?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째가 되었어요. 그동안 푹푹 한숨만 쉬던 할아버지는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시름시름 앓다가 몸져 눕고 말았어요. 할멈,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구려. 그런 소리 마세요. 곧 의원이 올 거예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박 의원이 찾아왔어요. 박 의원은 할아버지의 배도 만져보고 눈과 입도 벌려보았어요. 발바닥에 침도 찔러보고 킁킁 요강속 냄새도 맡아보았지요. 죄송합니다. 무슨 병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다음 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쩌다 병이 나신 거예요? 이 할아비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단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구나. 너도 이 할아비처럼 되지 않으려면 3년 고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손자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3년 고개로 가요. 빨리요. 에? 그 무서운 데를 또 왜 가?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지요?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사실 게 아니에요? 옳거니? 정신이 번쩍 든 할아버지는 곧장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대굴대굴 대구르륵 구르기 시작했죠. 한 번에 3년, 10번에 30년이라네. 양차.
넘어질수록 오래 사니 어디 한번 굴러보세. 영차 영차. 3년, 6년, 9년, 12년. 할아버지는 계속 굴렀지만 신이나 아픈지도 몰랐어요. 오, 할아버지! 아이쿠.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다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인걸. 이번이 100번째였으니까 300년은 거뜬히 사시겠어요. 아이고 300년씩이나. 그 뒤로 3년 고개는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우리도 굴러보세! 굴러보세! 얼싸! 이리 대구르르 저리 대구르르. 마을 사람들은 구르고 또 굴렀지만 다들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무서운 전설의 3년 고개는 그 후로 장수고개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똑같은 바위인데 이 바위에 대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또 교훈을 주기도 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며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소녀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편의 설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설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화란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설화는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에 민중들의 사상, 가치관, 정서,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설화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특성 때문에 소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흥부전의 모태가 된 방위설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의 어느 고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성은 김가요, 이름은 방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의 조상은 기족이요, 결애를 도와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방에게는 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심술쟁이요, 욕심꾸러기였습니다. 하루는 방의 아버지가 방의 형제를 불러앉혀놓고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한 쌍씩 주며 그것을 꺾어보도록 하였습니다. 형제는 그것을 쉽게 꺾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젓가락을 2쌍씩 주면서 그것을 꺾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방의 형제는 온 힘을 다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색을 하면서 자, 어떠냐? 지금 너희가 각각 젓가락을 꺾어보았는데 한 쌍을 꺾을 때는 쉽게 꺾였지만 2쌍을 합쳐 꺾으려니 힘이 무척 들고 잘 부러지지 않지? 너희 형제는 내가 죽은 후에도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믿고 서로 도와 의좋게 살아가도록 해라 하고 재산을 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준 후 돌아가셨습니다. 방이는 아버지의 유언을 잘 받들어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동생을 희생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의 유언이나 형의 착한 마음씨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와 똑같이 분배받은 형의 재산을 탐내어 매일같이 형한테 가서 이러쿵 저러쿵 조르고 못살게 굴어 방이의 재산을 거의 다 빼앗아가고 혼자 호강스럽게 살아갔습니다. 방이는 동생한테의 모든 재산을 거의 빼앗겨 아주 구차스러운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동생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이라도 잘 사니 고맙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동생한테 가서 돈을 좀 구워달라기도 하고 때로는 양식을 좀 구워달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때마다 양식을 나눠주기는커녕 도리어 형에게 욕을 하며 자기 집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아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방의 아내와 아들이며 딸들은 고생스럽고 궁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고생스러운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고 모두들 혀를 차면서 방의 동생을 미워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어느 해의 초가을 밭에 보리를 심어야 하는데 방이네는 보리씨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리 종자를 살 돈도 없었고 그것을 구워올 집도 없었습니다. 방이는 할 수 없이 염치를 무릅쓰고 동생네 집에 가서 동생, 보리가 없어서 밭에 종자를 뿌리지 못하고 있네. 미안하지만 보리 한 말만 구워주면 내년 여름 보리 타작을 해서 10말로 갚아줄 터이니 형을 살려주는 셈치고 좀 구워주게. 그 은혜는 잊지 않을 터이니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며 주지 않더니 어쩐 일인지 내일 식전에 오시오. 구워줄 테니 하고 내뱉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이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동생이 제일이고 세상에 동생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방이 동생은 보리섬을 마당에 헤쳐놓고 잘 연글지 않은 제일 나쁜 보리만을 골라 그것을 솥에 넣고 밤새도록 삶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 삶은 보리를 퍼서 물기가 없도록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전에 방이가 자루를 가지고 동생 집으로 왔을 때 형님 주려고 제일 좋은 보리만을 고르고 싹이 빨리 나라고 물에 담궈 놓았습니다. 라고 하며 한 말을 가득 데워 주었습니다. 방이는 그 사실도 모르고 보리씨를 밭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밭 한가운데 딱 하나 보리싹만이 움트더니 한 척이 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터라 방이는 늘 그 이삭을 지키고 있었는데 글쎄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유일한 소망이던 이삭을 꺾어 물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이는 혼신을 다해 새를 쫓아갔습니다. 그 새가 5, 6리쯤 날아가더니 어느 바위 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해가 져버려 방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바위 옆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쯤 달이 떠올라 주위가 환해지자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소리나는 곳을 자세히 보니 달빛 아래서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는 뭐가 필요해? 그러자 다른 아이가 술이 필요해? 했습니다. 한 아이가 금방망이를 꺼내 바위를 딱 두드리니 술과 그릇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난 음식이 필요해 했습니다. 그 아이가 금방망이를 다시 뚝 하고 두드리자 국, 떡, 불고기 등 음식이 바위에 한상 차려졌습니다. 한참 후에 그들은 음식을 다 먹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자세히 보니 바위에 금방망이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방이는 크게 기뻐하면서 금방망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이는 그 방망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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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든 것을 다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방이는 동생을 사랑했기에 늘 진주와 구슬을 동생에게 넉넉히 주었는데 동생은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 방망이를 어떻게 하면 형처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어리석은 것을 알았기에 깨우쳐 주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그의 말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알려준 대로 곡식 씨앗을 심었더니 역시 한 줄기가 자랐는데 그것이 익을 무렵 새가 불어가 버렸습니다. 동생은 크게 기뻐하며 새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한 무리의 도깨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우리 금방망이를 훔쳐간 자이다. 그러고는 곧장 그를 붙잡고 너는 높은 담장을 쌓겠느냐 코를 석자로 길어지게 하길 바라느냐. 동생은 담장을 쌓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동생은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 더 이상 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더니 도깨비가 그 동생 코를 쑥 잡아 뽑아버렸습니다. 결국 동생은 코끼리 같은 코를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괴히 여겨 구경하려고 여기저기서 몰려들자 그는 분통이 터서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방의 자손들이 장난삼아 금방망이를 두드리며 이리똥을 구하자 번개가 꽝 치면서 금방망이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화 속에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정서, 문화가 들어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추가로 동생 코가 길어진 이야기에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흔히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착하게만 살 수 없고 악한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